연금 300이면 적당히 살만한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까지 일했던 박 부장님. 35년간 줄곧 금융권에 몸담았고 퇴직 후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합쳐 매달 30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은퇴처럼 보였죠. 그런데 최근 그분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아. 명색이 지점장 출신인데 이러고 살 줄 몰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배경과 비슷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고정 비용이 연금을 다 잡아먹는다. 60세 은행 지점장 박모 씨의 사례. 박 부장님은 서울 외곽의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데 고정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월 40만 원, 자동차 유지비 월 50만 원, 자녀 지원 비취준생 아들 월 70만 원, 보험료, 통신비 등 기타 고정비 월 60만 원, 식비, 생활비 월 8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 벌써 300만 원이 넘어가요. 식비에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외식은 끊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졌죠. 그나마도 자녀 결혼이라도 하면 경조사비며 선물이며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니 박 부장님은 연금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착각은 연금 300이면 충분하다는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정작 은퇴 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시절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2. 소비 습관을 못 바꾸면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 62세 약사 최모 씨의 사례. 약국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은퇴한 최 약사님.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에 임대 수입 200만 원이 있어요. 생활비만 따지면 충분한 수준인데 문제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전혀 못 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월 23회의 외식을 즐기며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통장은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금은 1억 남짓인데 이런 소비 습관이라면 5년 안에 바닥날 겁니다. 최 약사님의 문제는 바로 은퇴 후에도 소득 중심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 했던 것이에요. 은퇴 후에는 소비 중심의 삶을 재구성해야 해요.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여야 버팁니다. 3.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의 착각. 63세 교사 출신 김모 씨의 사례. 김 선생님 부부는 30년 넘게 교직에 계셨고 두 분 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각각 150만 원씩 받아 총 300만 원입니다. 집도 10억 가까운 아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은 자산일 뿐 생활비는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집 한 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괜찮겠지 싶었지만 어느 순간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이자 부담 없이 살다 보니 자산에서 현금화하는 법을 몰랐고 이사나 다운사이징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죠. 김 선생님은 결국 집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부 방을 월세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집은 크고 좋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거대한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연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줄여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허리띠 졸라매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거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서 차익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박 부장님처럼 정년까지 잘 마무리하고 연금도 받는 사람이 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퇴는 돈보다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겐 자유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고통이 따릅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300이면 괜찮겠지. 그 생각 오늘부터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행복으로 가는 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월 300 연금도 부족하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전문가가 전하는 3가지 경고. 연금 300만 원이면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은퇴 후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금 수령액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은 빠듯하거나 때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 소비, 자산 구조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은퇴 후 생활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대비책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1월 300만 원 연금 과연 충분한가? 사례 60세 은행 지점장 출신 박모 씨. 박 씨는 서울 외곽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내와 단둘이 생활 중입니다. 연금은 총 300만 원. 그러나 고정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목월 지출, 공과금 및 관리비 40만 원, 자동차 유지비 50만 원, 자녀 지원금 70만 원, 보험료, 통신비 등 6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80만 원, 총합 계 300만 원 이상. 박 씨는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연금이 생활비 전체를 겨우 맞출 정도라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집 수리비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식비 절약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금액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이 연금과 동일하거나 초과된다면 은퇴는 시작부터 위기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자녀 지원 계획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은퇴 후 소비 습관,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 사례 62세 은퇴 약사 최모 씨. 최 씨는 국민연금과 임대 수익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소비 패턴은 은퇴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식과 카페 이용 빈도 높음, 백화점 쇼핑 지속, 연일의 해외여행 유지. 이로 인해 매달 수입보다 소비가 앞서고 저축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습관이 고정된 은퇴자는 심리적으로 소비를 줄이는데 큰 저항감을 느끼며 지출 통제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라이프 스타일 다운사이징입니다. 실제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은퇴 전 12년 동안 연습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집 한 채가 안심의 조건일까? 사례 63세 정년퇴직 교사 김모 씨 부부. 두 분 모두 교사로 근무하며 퇴직 후 각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자가 아파트는 시세 10억 원. 하지만 실현 가능한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았고 현재는 일부 방을 월세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주용 부동산은 자산일 뿐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주택은 현금이 아닌 자산입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운사이징이나 영목이직 혹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산의 일부라도 유동화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두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지출 기반 연금 설계. 얼마 받는다가 아닌 얼마 쓰는가를 기준으로 연금과 자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예산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리셋 훈련.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50대 후반부터 자발적 절약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유동화 플랜 구축. 집, 예금, 퇴직금, 펀드 등 자산을 분석하고 필요한 시기에 현금화 가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금 흐름 캘린더를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은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구조를 바꾸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금 300이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태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숫자가 아닌 구조 중심의 은퇴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고통이 아닌 자유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